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지현 DSF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에이프코인 다오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자, 에이프코인이 규제 장벽에 봉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에이프코인 다오가 왜 화제가 되고 있나요? 네,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으로 각각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좋은 소식은 에이프코인 다오가 커뮤니티 기반 NFT 마켓플레이스를 출시했다는 소식입니다. NFT 인프라 회사 스네그 솔루션즈가 이제 이번 마켓플레이스를 이제 개발을 해줬고요. 에이프코인 다오의 마켓플레이스는 코드를 모르는 사람도 누구나 NFT를 이제 론칭할 수 있는 런치패드이자 BAYC와 MAYC NFT를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자체 토큰인 에이프코인으로 이제 거래를 하면은 수수료를 이제 절반인 0.25%로 책정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이제 판매가의 0.25%는 다중서명, 멀티시그 지갑에 보관해 주 에이프코인 다오 이니셔티브에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나쁜 소식도 있는데요. 네. 나쁜 소식은 바로 에이프코인을 보유한 미국인은 보유한 사람 중에 미국인은 새로 출시되는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네, 스테이킹은 보통 지분 증명,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 이제 POS 네트워크에서 자신의 코인을 검증인 밸리데이터에게 위임을 하고 그 보상으로 블록 생성 대가의 일부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네, 보유한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죠. 네. 그런데 12월 5일 오픈하는 에이프 스테이크를 미국 사람들은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오 블록, 이제 지역별 차단에 걸린 것인데요. 미국 이외에 캐나다,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북한 얘기했나요? 북한, 그리고 네.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안스크 등도 차단이 됩니다. 다만 VPN을 사용하여 좀 우회에 접속하면은 네. 스테이킹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네, 저희 이제 방송을 지켜봐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약간 익숙해지실 법한데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길게 얘기를 하면 알아듣는 말들이 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말씀하신 부분을 되짚으면서 이제 먼저 에이프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글로벌 세계 통틀어서 제일 가격이 비싼 NFT 브랜드인 BAYC에서 만든 코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BAYC는 이제 보워드 요트 클럽이라고 해서 네. 보워드 에이프 요트 클럽이라고 해서 음. 지루한 표정을 한 원숭이들의 모습을 본딴 네. NFT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런치패드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 네. 마켓플레이스는 그냥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누구나 이제 사용하는 코드를 몰라도 음. 우리가 이제 마치 코인 거래를 처음 해보는 사람들도 이게 생긴 게 네. 증권 거래소 혹은 주식 거래 창과 유사하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그냥 쓴단 말이죠. 예,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거래소를 제작을 했는데 네. 여기서 누구나 이제 코드를 몰라도 자기 NFT를 사고 팔 수 있는 어떤 런치패드라는 거는 이런 이제 어떤 출시하는 거죠. 예, 네, 출시할 수 있는 예, 플랫폼. 자기 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도구를 만든 거죠. 플랫폼이죠. 네. 주요할 만한 부분은 원래 이제 이더 수수료는 0.5% 정도 되는데 일단 수수료가 싸다. 에이프 코인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네. 싸고 0.25%. 예, 네. 또 판매가의 또 0.25%는 따로 보관을 해서 네. 이제 어떤 창고 같은 데다 넣어놓고 에이프코인 다오 이니셔티브 쉽게 얘기하면 에이프코인 다오의 어떤 활동에 쓰겠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내용이죠.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네. 더 추가 설명을 드리면 네. 여기서 다중서명, 멀티시그 지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것은 보통 지갑이 한 명만 서명하면 보통 열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있는 코인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는데 네. 이 다중서명 지갑은 여러 명이 동시에 서명을 해야 그 자산을 옮기거나 뭐 양도할 수 있는 그런 보안성을 갖춘 지갑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는 업비트 같은 거래소 그리고 오픈시 같은 거래소는 회사거든요. 그렇습니다. 회사 같은 곳에서 이제 영리 활동을 위해서 NFT 이 거래소를 만들어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 같은 경우 에이프 코인 다오 같은 경우는 회사라기보다는 일종의 이제 에이프 코인이라는 코인을 널리 퍼뜨리기 위한 일종의 뭐 개나 동아리로 좀 동아리 볼 수 있을 같은 것 거죠. 같은데요. 네. 동아리 같은 것이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이제 사용하는 사람들이 내는 수수료 일부를 적립을 해서 이 생태계를 돌리는 데 사용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의 NFT 거래소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이제 주도하는 NFT 마켓플레이스라는 점에서 네. 오픈시나 뭐 다른 NFT 플랫폼이랑 많이 달라질 전망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미국인은 이 스테이킹 서비스에 참여할 수 없다고 했는데 네. 미국이란 국가가 아까 말씀하셨던 지오블록, 지역별 음. 차단에 걸리는 그 네. 이유가 따로 혹시 있나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네,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이제 여기 NFT 아직까지는 NFT가 이제 증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유가랩스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 이 에이프코인은 그 유가랩스라는 BAYC를 발행하는 회사와 관련이 있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 유가랩스가 이제 BAYC라는 NFT에 대한 결정을 내려버리면 너무 중앙화된 그 결정이 되어버리잖아요. 네. 사실상 이제 탈중앙화를 이제 그 추구를 하는데 네. 어떤 기업이 이제 독자적으로 활동한다. 이거는 좋지 않아서 에이프코인 다오를 따로 떼낸 것인데요. 네. 그런데 일단은 그 유가랩스라는 업체 자체가 SEC가 되게 주시를 하고 있어서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 위반 행위는 없는지를 주시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은 좀 빼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원래 에이프코인은 유가랩스라는 회사가 만든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증권성이 있다 하면서 미국에서 규제 당국이 손을 좀 보겠다라고 하니까 다오 같은 것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제 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 이게 그 순서가 잘못된 인과관계가 잘못됐는데요. 네. 일단은 에이프코인은 유가랩스가 발행한 게 아니고 네. 에이프코인 다오가 발행한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아, 네네네. 네, 사실상 SEC가 에이프코인도 들여다보고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유가랩스는 이제 그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서 뭐 에이프코인 다오를 만든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NFT고 이 이제 BAYC라는 컨셉 자체가 네. 조금 더 뭐 즐기자 약간 이런 컨셉으로 나온 프로젝트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거대한 회사가 좀 이렇게 이것을 너무 주도를 하게 되면 이 탈중앙화 정신이 훼손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커뮤니티가 주도하는 그런 NFT를 만들자 해서 나온 게 에이프코인 다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프코인 다오는 그러면 이제 일종의 동아리, 네. 뭐 커뮤니티 이런 것인데 이 에이프코인 다오의 특징이 되는 어떤 거버넌스 특징이 있나요? 네, 그 다른 이제 그 다오들과 비교했을 때 네. 그 거버넌스가 상당히 단순한 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에이프코인 다오도 다른 다오와 마찬가지로 토큰 거버넌스를 채택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에이프 코인이 바로 일종의 의결권 역할을 하는 거버넌스 토큰입니다. 네. 또한 여기서는 제안을 AIP, 에이프 이제 그 Improvement Proposal이라고 해서 AIP라고 하는데 매주 목요일마다 이 AIP가 올라옵니다. 그리고 투표는 6일 동안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다른 다오처럼 1에이프 코인이 1표와 동등하지만 좀 다른 점은 소수점 자리는 모두 버리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즉 100.1표나 아니면 100.9표나 똑같이 100표로 치환이 됩니다. 네. 또한 제한은 그 AIP는 다음과 같이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이 NFT 프로젝트에 투입하기 위한 자원인 에코시스템 펀드를 어떻게 할당할지, 두 번째는 브랜드를 어떻게 끌고 나갈지, 세 번째는 이 모든 프로세스,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정보성 제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다음에 그 아까 제가 다른 다오에 비해서 거버넌스 구조가 좀 단순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이유는 다른 다오에서는 No with veto, 그러니까 제한 무효화나 아니면 abstain, 기권 등의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이프코인 다오에서는 그냥 네. 좋다, in favor, 싫다, against 이렇게 2가지 대답만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뭐 테라만 봐도 이제 그게 뭐 정족수가 몇 명이고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까다로웠는데 그냥 여기서는 그중 득표율이 높은 게 이기는 거예요. 득표율이 만약에 찬성이 높다 그러면 찬성이 통과가 되는 거고 반대가 높다 그러면 부결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에이프코인 다오는 메이커 다오처럼 뭐 담보물의 뭐 종류를 결정한다든지 그런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단순한 거버넌스를 채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에이프코인의 토큰 경제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에이프코인 백서에 보면은 그 에이프코인은 총 10억 개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네. 네, 그중 62%는 에이프코인 커뮤니티에 할당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62%가 들어갔잖아요. 에이프 코인 커뮤니티가 보유한 토큰, 그러니까 전체의 62% 중 15%는 BAYC, 그 다음에 MAYC, 둘 다 NFT 프로젝트인데 네. 그거의 보유자한테 에어드롭 물량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85%는 아까 말씀드린 에코시스템 펀드, 그 생태계 펀드에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전체의 16%는 유가랩스가 그거를 수익으로 받습니다. 그다음에 유가랩스는 그렇게 받은 자금을 실제 유인원을 보호하는 제인구달 자선재단의 일부를 기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유가랩스의 그 프로젝트가 유인원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제인구달 그 자선재단을 돕는다는 게 조금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네. 그리고 나머지 14%는 프로젝트 출시 기여자, 그 다음에 나머지 8%는 유가랩스와 BAYC 설립자 4명에게 돌아갑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초기의 배정 그 알로케이션을 보면 네. 그 VC들 대형 VC들이 음. 14% 정도 그렇죠. 가져가고 네. 그리고 유가랩스가 한 15%, 유가랩스 음. 그리고 파운더들이 8% 정도 가져가고요. 네. 그래서 23%가 이제 유가랩스 측의 지분이고 이제 VC까지 합치면은 대략 한 37, 8% 정도, 네. 뭐 제인구달 1%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약간 이제 마케팅의 일환으로 저는 네, 보고 있고 어쨌든 38% 정도가 아주 소수의 사람들한테 몰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이게 규제 회피책을 아주 세련되게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 거버넌스를 만든 것도 좋고 좀 NFT 마켓플레이스 오늘 이제 얘기 주제는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이니까요. 네. 어쨌든 이런 거버넌스를 통해서 NFT 마켓플레이스 구축에 대한 제안이 통과가 됐고 네. 상당히 좀 VC들도 있고 아까 뭐 위원회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말하자면 글로벌에서 NFT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 거에 대한 노하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분들 중에 하나란 말이죠. 네. 이 NFT 마켓플레이스에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그 NFT 마켓플레이스의 좀 특이점은 네. 사실상 그 코드를 몰라도 이제 스마트 계약이 이제 자동으로 돌아가는 네. 이제 그런 노코드 NFT 론치패드라는 점에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이제 NFT 뭐 오픈시 같은 거야 워낙 이런 게 잘 돼 있으니까 네. 코드를 모르는 저 같은 사람도 네. NFT를 쉽게 발행할 수 있는데요. 네. 하지만 대다수 이제 NFT 빈딩 툴을 보면은 네. 코드를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 네. 코드를 조작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실행을 시켜야 합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없이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에이프 코인 다오가 이제 BAYC에만 이제 집중하지 않고 네. 전체 조금 NFT 생태계를 좀 확장하겠다라는 의미로 보여요. 음. 이거를 좀 더 뜯어보니까 네. 다른 사람도 이 여기 에이프 코인 NFT 런치 플레이스에 와서 네. 마켓플레이스에 와서 런치패드를 활용해 자신들의 이제 NFT를 선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비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코드를 모르는 예술가들도 이제 와서 이제 쉽게 이제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유가랩스는 NFT를 브랜드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거래소업을 또 전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노하우가 약간 모자랄 수 있죠. 그래서 네. 뭐 라리블이라든지 아니 매직에덴 같은 이 마켓플레이스 전문 이 구축 업체들이 뭐 또 제안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네. 거절을 하고 사실 자기만의 어떤 마켓플레이스를 구축을 한 건데 네.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라리블이나 매직 에덴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제안을 냈어요. 이제 네. 수수료 0%라고는 했는데, 근데 그것이 불결된 이유는 에이프코인 다오가 그 커뮤니티 드라이브를 굉장히 밀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모든 것을 커뮤니티로 결정한다. 그런데 이런 마켓플레이스를 다른 뭐 매직에덴이나 이미 라리블 같은 어느 정도 중앙화된 NFT 플랫폼을 활용해 런칭을 하면은 네. 그 커뮤니티가 주도한다는 의미가 희석이 되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엔 그래서 그런 의견들은 다 부결이 되고 여기 그 제안도 보면은 커뮤니티 드라이브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제안이 통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NFT 마켓플레이스 외에도 또 에이프 코인 다오에서는 BAYC의 메타버스 플랫폼인 아더사이드에 대한 결정도 내리게 되나요? 네, 맞습니다. 우선 아더사이드는 에이프 코인이 이제 처음으로 유틸리티성, 그러니까 활용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아마 그 아더사이드에서 이제 그 에이프 코인을 갖고 뭔가 아이템을 사거나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한 에이프 코인 다오는 아더사이드에 대한 제안도 투표에 붙이고 이를 통과시키고 합니다.
네. 해당 제안은 이제 위에서 설명한 이제 4가지 제안 중 브랜드 관련 제안으로 이제 묶이는데요. 네. 좀 흥미로운 제안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10월 7일에 올라온 AIP94는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 러브데스 로봇이라고 있는데 네. 그거를 참고해서 아더사이드의 이제 무작위 지역을 배경으로 스토리를 구상해 시리즈 애니메이션을 만들자 이런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제안은 이제 부결이 됐는데요. 네. 그런 식으로 아더사이드를 좀 더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들이 올라왔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네, 유틸리티성을 갖고 있다라, 그러니까 에이프 코인이 아더사이드라는 플랫폼에서 이제 처음으로 유틸리티성을 갖고 활용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것은 네. 사실 여기서 어떤 화폐처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에프 코인 다오를 지금 이제 함지연 연구원님께서는 상당히 이제 다오라는 것이 원래 탈중앙적이고 그런 이제 존재이긴 한데 어쨌든 유가랩스하고 분리해서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확실히 제가 봐도 좀 네. 완전히 둘을 분리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일단 BAYC라는 같은 정체성을 공유를 하고 있고 네, 또 사실 에이프 코인이 잘 나가는 이유도 이 BAYC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애초에 에이프 코인 그 로고도 보면은 네. 그 원숭이 뼈 모양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 상징성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네, 완전히 좀 분리를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 또한 그렇게 분리되지 않는 게 에이프 코인 다오한테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뭐 아시겠지만 유가랩스가 크립토펑크, 뭐 미비츠, 그 다음에 뭐 비플이 있는 뭐 NFT 플랫폼 위뉴도 인수를 했잖아요. 네. 또한 이제 다른 NFT 컬렉션 10KTF도 네. 사들인 바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미 NFT 생태계에서 그 거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좀 연관성이 있는 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하고 네.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 BAYC 개발사인 유가랩스가 네. 소송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몇 달 전부터 들려왔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미 좀 몇 달 된 이슈이긴 합니다만 네. BAYC NFT 보유자와 에이프코인 투자자가 7월 21일 그 유가랩스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이들은 유가랩스가 실제 기술이나 이제 효용 등을 토대로 이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홍보와 마케팅으로만 그러니까 홍보와 마케팅에만 의존해서 NFT와 코인 가격을 부풀린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네. 소송을 진행한 투자자 중 한 에이프코인 보유자는 지난 4월 28일 고점 대비 그 가격이 87% 넘게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본 것인데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좀 찾아보니까 또 소식이 나왔더라고요. 네. 11월 23일 이들의 법무대리인 스콧 플러스 스콧은 유가랩스의 임원, 이사, 기업 내부인들이 연방증권법을 위반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토큰 에이프 코인을 산 사람이 있고 네, 이 사람이 이제 뭔가 있겠지 하고 샀는데 네. 사실상 이제 토큰 가격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게 실체가 없고 다 마케팅밖에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치 기업처럼 나한테 이 기업이 파는 증권을 팔듯이 네. 나한테 이 코인을 팔았는데 이것이 위법한 게 아니냐 하는 소송을 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SEC 얘기가 나와서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SEC 조사와는 완전 별도의 건으로 별도의 진행되는 것이죠. 소송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 이슈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첨예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그냥 넘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아까 소송은 당연히 이제 별개의 건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도 유가랩스의 NFT 판매가 이제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볼 수 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SEC는 BAYC NFT 보유자에게 에이프 코인을 나눠준 행위를 증권법에 따른 수익 배분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NFT가 증권인지는 아직도 불명확해요. 네. 왜냐하면은 그래서 SEC가 유가랩스를 증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더 찾아봤더니 SEC가 2021년 4월 관련 자료를 좀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NFT가 블록체인에서 진위성을 보장하는 수집품으로 판매되는 경우 증권으로 볼 수 없다 하면서 특히 이제 만약에 NFT를 이제 사들인 사람이 네. 2차 거래로 인한 수익을 기대하는 것은 하위 테스트에 나오는 수익 기대와는 다르다고 말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 SEC가 지금 이렇게 말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네. 뭐
특히 이제 두 가지가 있을 텐데 에이프코인 투자자라는 음. 분들이 네. BAYC NFT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에이프코인이 잘 나갈 거라고 생각해서 산 사람이 있을 텐데 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증권법 판매 위반, 그러니까 증권법을 위반해서 팔았다고 볼 수 없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네. 사실 저도 이 자료가 있긴 하지만 이게 네. 또 작년에 나온 자료예요. 2021년 4월이라서. 네. 근데 지금은 워낙에 좀 올해 들어서 업계에서 사건 사고도 많이 터졌고 SEC도 조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시장은. 그래서 네. 아마 조만간 입장을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스테이킹을 오픈했다라는 소식이 있던데 그건 또 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스테이킹은 이제 앞서 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이프코인 홀더들을 대상으로 네. 호라이즌 랩스라는 데서 대신 오픈을 했어요. 대신 네. 개발을 해서 네. 에이프코인 이제 투자자들이 에이프코인을 맡기고 스테이킹을 하고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갈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까지 뭐 스테이킹에 대한 규제가 명확히 없으나 규제 당국이 이를 투자자들로부터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하고 네. 수익을 배분하는 행위로 보거나 아니면은 자산 운용의 일종으로 보고 규제를 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에이프코인의 스테이킹을 개발한 호라이즌 랩스도 이 지역별 중단 소식을 알리면서 아까 네. 지오블록 소식을 알리면서 지금 규제가 너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대안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실제로 SEC가 올해 8월에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행위도 조사한 바 있습니다. 네. 네,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더리움 그 2.0에 스테이킹 하기 위해서는 최소 32이더가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개인이 그걸 다 갖고 있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대신 투자자들로부터 소액을 모아서 본인의 이제 그 이름으로 이렇게 스테이킹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코인베이스는 그 수수료로 스테이킹 보상의 그 25%를 받아갔는데 SEC가 이를 이제 증권법 위반을 볼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8월부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증권이라고 하면 뭐가 증권인 건가요? 이더가 증권인 건가요? 아니요. 스테이킹 행위 자체를 뭔가 증권에 유사한 행위를 보거나 아니면 뭐 파생상품 그 판매 행위로 좀 볼 수 있을 것 증권 같습니다. 판매 중개 네, 행위라든지 뭐 증권 이런 판매 것으로 중개 행위. 예, 네, 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게 정말 증권 판매 중개 행위가 된다라고 하면 사실 이더리움도 되게 난처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안 그렇죠. 여긴 그래도 자동으로 증권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원래는 한 재작년까지만 해도 SEC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까지는 이제 증권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어요. 네. 근데 중간에 이제 의장이 바뀌었습니다. 네. 게리 갠슬러로 바뀌면서 게리 갠슬러는 비트코인은 이제 커머더티다라고 말은 했지만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증권으로 볼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기 시작했는데 네. 만약에 이 스테이킹 자체를 뭐 증권 뭐 중개 행위나 이런 걸로 보면은 좀 위험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그러면 뭐 에이프코인 다오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십니까? 네, 에이프코인은 일단 야심은 확실히 있어요. 네. 그 에이프코인 웹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뭐 행정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는 다오 구성원도 고용을 하고 이제 지역 사회를 운영하는 이제 그 지역별로 운영하는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다음에 다오 위원회 선출을 현재는 6개월인데 그것을 네. 1년으로 조정하자 뭐 이런 로드맵을 그리고는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일단은 이런 규제와 소송 이슈를 잘 넘겨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SEC가 이제 유가랩스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서 이 에이프코인 다오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일단 에이프코인 다오가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태계를 확장하기 위해서 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 보면은 이더리움 해커톤이나 네. 기코인 그랜츠 등에서 에이프코인 관련 프로덕트를 만드는 개발자들을 위해 20만 달러 상당의 에이프코인을 기증하자는 제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얘기가 좀 난이도가 평소 저희가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편인데요.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BAYC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가랩스라고 하는 그 NFT 전문 발행 회사가 만든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원래 회사의 브랜드였고 이 NFT 브랜드를 이용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뭐 규제 문제도 있을 것이고 탈중앙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에이프코인 다오라는 것이 결성이 네. 된 거죠. 네. 된 거고 탈중앙성을 이제 강화하기 위해서 이 코인 분배를 좀 이제 그
유가랩스가 다 가져가지 않고 많이 분배하는 쪽으로 지금 분배를 해놨잖아요. 예,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어쨌든 SEC를 비롯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많은 규제 기관들이 이런 어떤 코인 회사의 사업과 사업 확장을 증권법 위반 행위가 아닌가 하는 것을 굉장히 좀 주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시선들을 벗어나가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일종의 노력으로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규제와의, 그러니까 모든 가상자산 업계가 네. 사실상 이제 규제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결국 또 네.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에이프 네. 코인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출시된 이후 가격 그리고 지금 가격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일단 그 최근 이제 11월 29일 에이프 코인은 7.61% 상승한 이제 4.12달러에 이제 거래된 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전고점이 올해 4월 28일 23달러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오른 게 4.12달러인 거를 보면은 그때 당시에 한 6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이제 그 NFT 마켓플레이스를 오픈했다는 소식 때문에 네. 그 아까 7.61% 상승해서 이제 4.12달러까지 갔던 건데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호재가 이제 좀 오래 지속되지 못해서 현재는 전일 대비 8.91% 떨어진 3.96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지난 8월에 그나마 비트페이라는 이제 결제 플랫폼에서 에이프 코인 결제를 지원한다는 소식에 약 네. 7.5달러까지 올랐으나 네. 현재는 이제 그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론도 많이 조금 안 좋아진 상황이고 네. 그래서 실제로 3분기 신규 홀더 수도 2분기 대비 72% 감소한 것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줄었네요. 아. 네. 네. 네, 뭐 한 정고점 대비하면 80% 정도 떨어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뭐 워낙 95% 이상 떨어진 코인들도 많아서 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NFT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뭔가를 해간다라는 것은 가격에는 좋은 그런 그렇죠. 신호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에이프 코인 다오와 관련된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